흉터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사춘기 때 15세, 16세 때 많이 겪고, 그리고 치료를 언제 하게 되면 돈이 생기는 25세, 30대 때 하려고 하니까 앓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럼 피부가 굉장히 구축이 와 있습니다. 진정한 여드름 흉터 치료는 이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죠. 핵심은 뭐다? 깊은 곳에 있는 섬유화 밴드를 깨줘야 한다. 큐어젯과 레티젠, 큐어젯과 리토 조합을 쓰면은 이런 흉터들은 좋아지고요. 다른 흉터와 다르게 여드름 흉터는 진짜 치료가 오래 걸립니다. 장시간의 염증 때문에 생긴 파여있는 흉터고 타입도 너무 달라요, 서브 타입이.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보통 이렇게 아이스픽이라고 하죠, 고드름. 그리고 박스카, 경계가 되게 명확한 거. 롤링 스카, 이렇게 둥그런 거. 물론 다 이렇게 분류되는 건 아니고 사다리꼴도 있고요, 넓은 것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세 가지 타입들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접근법이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흉터가 바로 여드름 흉터다. 사실은 여드름 흉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드름을 예방을 하면 돼요. 약 잘 먹고 제때 압출하고 관리받고, 그렇게 되면 여드름 흉터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흉터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사춘기 때 15세, 16세 때 많이 겪고, 그리고 치료를 언제 하게 되면 돈이 생기는 25세, 30대 때 하려고 하니까 앓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럼 피부가 굉장히 구축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파이브로스 밴드라고 해서 단단한 섬유화된 조직들이 꽉 붙잡고 있어요, 1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깨주지 않으면 실제로 이 피부가 재생되지 않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대부분 치료가 어떻게 했냐면은 밖에서 깎는 치료만 했어요. 그게 뭐죠? 1990년대, 2000년대에 유행했던 프락셀이죠. 프락셀이 최근에 많이 안 쓰이다가 프락셀들이 최근에 굉장히 쿨해졌어요. 혹은 콜드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빔을 다루는 컨트롤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여기만 우리가 딱 태워야 되는데 옛날에는 여기 주변까지 다 태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빔은 여기인데 여기까지 손상을 줬어. 그런데 최근에는 울트라 클리어, 울트라 펄스 이런 것들이 있죠. 쿨한 프락셀 형태로 나와서 다시 이 흉터를 치료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정한 여드름 흉터 치료는 이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죠. 핵심은 뭐다? 1번, 깊은 곳에 있는 섬유화 밴드를 깨줘야 한다. 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프락셀로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회복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 두 번째, 이 주변 조직으로 늘어져 있는 치밀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콜라겐을 주입을 해서 피부 전체적인 환경을 개선시켜야 돼. 이 두 개가 갖춰지게 되면 여드름 흉터는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 두 가지의 조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샘덕이 알려줄게요. 패여있는 흉터다.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외워두세요. 큐어젯. 큐어젯을 하셔야 됩니다. 변화를 볼게요. 옛날에 프락셀 한때 유행했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포텐자, 실펌, 시크릿. 얘네가 뭐죠? 바늘이 들어가는 시술들. 그래서 딱 들어가서 끝에서 열점이 맺히는 거예요, 높이에 따라. 그래서 이걸 마이크로 니들 RF라고 해서 고주파의 시대가 왔었어요. 근데 좋긴 한데 모공도 좋아지고 피부 전체 결도 좋아지고, 이 단단한 조직, 뭐라고 했죠 제가? 파이브로스 밴드. 이 파이브로스 밴드는 깊이가 1에서 2mm 깊이가 굉장히 넓게 있답니다. 이거를 완벽하게 깨주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피부과 의사들이 뭘 했냐면은 28게이지 니들로 두꺼운 걸로 뭐냐면 이걸 일일이 쑤셨어요. 그걸 우리가 서브시전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의사도 인간이죠. 얼굴에 여드름 흉터가 200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 다 하고 어떻게 하나하나 다 서브시전을 해요? 피도 많이 나고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못해줬죠. 그래서 파이브로스 밴드를 잘 깨주는 것들, 이게 바로 큐어젯으로 나온 겁니다. 큐어젯은요, 굉장히 강력한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자기장의 힘으로 빵빵빵 물을 뿜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에어젯 혹은 니들리스 인젝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늘이 없이도 어떤 우리가 물질을 피부 안으로 강하게 넣어줄 수 있는 거. 사실 비싼 게 많아요. 큐어젯, 미라젯, 하이젯, 시너젯. 근데 왜 큐어젯을 좋아하느냐? 얘가 제일 셉니다. 그러니까 미라젯 같은 경우에는 만샷, 2만샷에서 스킨 부스터를 얇게 깔아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로스도 좀 많고, 실제로 큐어젯보다는 강하지가 못해. 왜냐면 걔네는 레이저로 물을 데펴서 쏘는 방식, 2차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얘는 아예 솔레노이드라고 코일 안에 물리적으로 공이가 있어요. 그걸 빵 치면서 물이 나가거든요. 더 강하다, 메카니컬하게. 그래서 큐어젯 안에다가 콜라겐을 유도하는 물질, 콜라겐 부스터, 저 같은 경우는 올리디아를 씁니다. 왜냐하면 올리디아가 주변 대비 볼륨도 잘 생기고 결절도 덜 생기기 때문에 올리디아 120이라는 제품을 섞어서 큐어젯에 넣어서 쏴주면 이 파이브로스 밴드들이 이런 것들이 뜯어지게 되면 피부가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1번 조성된 거죠. 두 번째, 그럼 콜라겐을 뭐 넣느냐? 여기 주변에 넣는 것들은 보통 두 개가 있어요. 1번 레티젠, 제가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보통 레티젠 주사를 1cc 정도 얼굴 전체에 흉터하고 큐어젯을 써서 피부를 쪼개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부가 빠르게 차오르는 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최근에 많이 나왔죠, 리투오. 리투오를 얼굴 전체적으로 깔아주게 되면 역시나 모공이 채워지고 흉터가 채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레티젠은 이렇게 1cc로 쓸 수 있어요. 왜냐면 레티젠 I라고 하는 제품이 나와서 1cc로 소분해서 쓸 수가 있는데,
리투어는 파우더로 한 팩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5cc가 나오기 때문에 흉터 치료만을 위해서 매번 쓸 수는 없어요. 가격이 좀 비싸죠. 60만 원, 70만 원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투어는 매번 쓸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흉터 치료를 한 다음에 레티제는 계속 사용하고 큐어셋 할 수 있고 더 좋아지고 싶다 그러면 3, 4개월에 한 번씩 리투어를 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굳어있는 피부를 풀어주는 큐어젯 다른 것들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 당연히 큐어젯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얕은 층에 있는 모공이나 이런 숄더링이라고 해서 경계를 좋아지게 하는 거는 프락셀과 실리폼을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충적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큐어젯과 레티젠, 큐어젯과 리투어 조합을 쓰면은 이런 흉터들은 좋아지고요. 플러스 조금 넓은 모공이 있거나 전체적인 균질하게 톤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프락셀과 이 실리폼 조합을 같이 써서 시술을 하면 웬만한 여드름 흉터들은 모두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 에어젯 그리고 콜라겐의 제품을 조합을 한 게 그나마 가장 저렴하고 가장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드름 흉터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술이 좀 익숙한 근처 피부과 전문의 상담하시고 흉터 치료를 하시면 인내심을 가지고 1개월 간격으로 5회 10회 정도 하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